네팔은 숨막힐 듯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 땅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 산과 부처님의 탄생지가 있는 이 히말라야 국가는 아름다운 경관과 고대 영성 그 이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외딴 계곡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일부 공동체가 일처다부제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한 여성이 여러 형제와 결혼하는 드문 전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 뒤에는 더 냉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은 현대사회에 충격을 줄 만큼 뿌리 깊은 불평등과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네팔에 대한 수몇 가지의 흥미롭고 때로는 불편한 사실들을 소개합니다. 신성한 봉우리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통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신비롭고 오해받는 나라 중 하나로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예티의 전설. 네팔어로 눈사람을 뜻하는 예티는 히말라야에 서식한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 동물입니다. 몸무게는 91kg에서 181kg 사이이며 젓갈색 또는 짙은 회색 털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만년설 지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비로운 두발 동물입니다. 인간처럼 두 발로 움직이며 종종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네팔의 외딴 험준한 지역에서 예티의 흔적을 찾기 위한 수많은 탐사가 진행되었지만 인간은 아직 예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까지 수색이 확대되었지만 예티의 존재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쿠마리는 네팔어로 문자 그대로 처녀 여신을 뜻하며 힌두교와 불교 신자 모두가 숭배하는 유일한 현존하는 여신입니다. 쿠마리는 탈레주 여신의 화신으로 치유 소원 성취,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전통에 따르면 2세에서 4세 사이의 여자아이들이 쿠마리로 선발되어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별도의 집에서 생활합니다. 종교 축제 기간 동안 쿠마리는 전통 쿠마리 복장을 하고 치장합니다. 쿠마리는 사춘기가 되면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고 다른 여자아이가 그녀의 뒤를 이어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쿠마리로 선발된 여자아이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존경을 받고 네팔 정부로부터 평생 수당을 받습니다. 쿠마리로 선발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여자아이들에게 매우 신성한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팔의 이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다. 부처님의 성지인 룸비니가 있는 네팔이 힌두교 신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불교와 깊은 역사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네팔 인구의 무려 81.3%가 힌두교를 믿고 있어 세계에서 힌두교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불교는 유산과 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인구의 약 9%만이 힌두교를 믿습니다. 한편 4.4%는 무슬림이고 4% 이상이 문둠 토착, 키라티 종교 기독교, 그리고 기타 소수 신앙을 믿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구성은 힌두교와 불교의 관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독특한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사원이 공유되고 축제가 겹치며 문화적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네팔은 보기 드물고 영적으로 풍부한 신앙의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네팔의 일부 다처제. 분명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일부 다처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에는 그것도 네팔 북부 지역에 일부 다처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경작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땅을 나눠주면 각자 작은 땅밖에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혹독한 겨울은 농사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여러 사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여성이 여러 남편, 특히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를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합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종의 피임법으로 이곳의 한정된 자연 환경에 맞춰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여러 명 두었을 때 여자가 남편을 여러 명 두었을 때보다 자식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일부 다처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외동딸은 세 형제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한 형제를 더 선호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마도 가정을 꾸리는 뒤와 가정을 꾸린 여성들이 공정성을 기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여러 남편과 친밀한 만남을 계획하는 등 이런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행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팔은 침략당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2세기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견뎌낸 거대한 이웃 나라 인도와는 달리 네팔은 외세의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작은 히말라야 국가는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독립을 쟁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외교 뛰어난 지리적 조건,
그리고 끈기 있는 국민들은 수세기에 걸친 지역적 혼란 속에서도 주권을 지켜냈습니다. 네팔은 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로 여겨지며 주변 제국들이 몰락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승된 통치체계와 문화적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영국의 팽창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도 네팔은 영네팔 전쟁 이후 일부 영토를 할양하기는 했지만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능숙하게 협상했습니다. 2008년 네팔은 군주제에서 연방민주공화국으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인 강대국인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내륙국으로서 네팔의 끊임없는 독립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네팔은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 산의 나라. 네팔은 남아시아에 위치한 148km의 작은 내륙국입니다. 주요 강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며 깊은 계곡과 급류를 동반한 높은 산들을 형성하여 놀랍도록 인상적이고 장엄한 자연경관을 형성합니다. 8,400m 높이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하여 8,000개가 넘는 14개의 봉우리 중 7개가 모두 네팔에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 외에도 네팔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8개가 있습니다.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팔의 혹독한 기상조건 제한된 시야산악 지형이 비행하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악명을 떨치게 한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네팔에는 높은 봉우리가 많아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조종사가 상공에서 운항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악천 후에는 더욱 위험해져서 승객을 외딴 산악지역, 시골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해 소형 항공기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집니다. 네팔 민간 항공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19석 미만의 항공기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공항은 네팔 북동부에 위치한 루클라 공항으로 종종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불립니다. 에베레스트의 관문으로 알려진 이 공항의 활주로는 산에서 절벽에 위치하며 끝부분은 깊은 협곡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네팔에서는 끔찍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가장 최근 사고는 2023년 1월 15일 일요일에 발생하여 최소 6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히말라야 국가 네팔에서 30년 만에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네팔 역사상 세 번째로 심각한 항공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혹시 네팔로 비행기를 타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네팔로의 비행기 탑승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을까요? 마치 목숨을 건 도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네팔의 월경 중 여성을 추방하는 전통. 네팔 여성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전히 극심한 차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네팔의 힌두교도들이 여성에 대한 여러 특별한 관습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생리 중인 여성을 추방하는 차우파디, 차우파디 전통입니다. 네팔에서 차우파디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힌두교 관습입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여성들은 생리 중이면 불결하다고 여겨져 배척당하고 고립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들은 사춘기에 접어든 어린 소녀들을 포함하여 주방 도구를 만지거나 다른 가족들과 물을 공유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심지어 집안에 머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거운 거처 텐트, 꼬뚫러 또는 가축 우리로 쫓겨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목욕이나 머리 빗는 것조차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오두막이나 거처로 쫓겨난 여성들은 야생동물, 곤충 또는 독사를 쫓을 필수품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 여성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격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은 감염과 호흡기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월경 후에는 소의 소변으로 목욕을 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소의 소변만이 불순물을 제거할 만큼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매달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견뎌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고통이겠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네팔은 한때 세계 마리화나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몰랐을 흥미로운 사실은 네팔이 한때 마리화나 애호가들의 주요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전 세계 대마초 애호가들이 네팔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네팔에서 마리화나가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끝났습니다. 오늘날 마리화나는 불법이며 판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팔의 기후는 마리화나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마리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시골 지역 도로변 운하, 농경지, 산비탈 등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여전히 마리화나를 판매하여 일용직을 벌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국기가 없는 세계 유일의 국가.
당신 나라 국기는 어떤 모양인가요? 기억하시나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입니다. 네팔 국기만 다른 나라처럼 직사각형이 아니라 두 개의 삼각형이 겹쳐져 있는 독특한 국기입니다. 이 국기는 힌두교와 불교를 상징합니다. 빨간색은 네팔의 국화인 진달래를 상징하며 승리와 화합을 상징합니다. 다른 히말라야 산맥의 고요함과 시원한 날씨를, 태양은 네팔 저지대의 따뜻함을 상징합니다. 모험, 스포츠, 관광,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런 활동이 좀 무서워요. 이런 스포츠에 열정이 있다면 네팔을 꼭 방문해보세요.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네팔은 모든 모험가들이 정복을 꿈꾸는 곳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는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수백 개의 험난한 트레일이 있습니다. 네팔은 모험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여행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팔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산, 정글, 트레킹, 카약,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열기구와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팔에 오신다면 이런 활동들을 한 번쯤 시도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세계 최대 규모의 동물 희생 축제 개최지. 기미축제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인도 국경 근처 바라라 마을에서 5년마다 열립니다. 12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 기미 여신을 달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네팔과 이웃 인도에서 온 수천 명의 신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여 며칠 동안 야외에서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2009년에는 물소, 염소, 비둘기 등 약 50만 마리의 동물이 도살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2014년에 약 3만 마리로 감소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축제는 2024년에 다시 열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팔은 풍부한 야생동물을 자랑합니다. 네팔이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히말라야 산맥의 땅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네팔은 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이 아직 완전히 탐사되지 않았다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네팔에는 360종이 넘는 난초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난초종의 2% 이상, 진달래 종의 6%를 차지합니다. 또한 30종이 넘는 야생동물과 800종이 넘는 조류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나비는 50종이 넘고 나방은 6곤종이 넘습니다. 코뿔소, 벵골 호랑이, 악어, 눈표범, 레드판다, 히말라야 흑곰을 비롯한 다양한 희귀 동물들이 네팔의 울창한 숲에서 발견됩니다. 야생동물을 좋아한다면 치트완 국립공원은 네팔을 방문할 때 놓쳐서는 안 될 곳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열 벵골 호랑이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또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아시아 코끼리 약 400마리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공원에는 웹불, 코뿔소, 가우르, 늑대, 표범 등 희귀종과 원숭이, 멧돼지, 여우, 자칼, 사양고양이, 고슴도치, 수달, 그리고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가비아를 포함한 파충류 등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 강호수에는 약 100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다채로운 생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팔의 케이푸자 또는 개의 날. 힌두교에서 5일간이 뒤에 디서버스 BTS 5일간 열리는 티아르 축제의 둘째 날인 케이푸자 또는 개의 날, 개들의 날에는 개들이 특별한 관심을 받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개를 인간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조력자 그리고 보호자로 여깁니다. 또한 개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야미라즈 신의 사자라고 믿습니다. 개에게 특별한 날을 바치는 것은 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 특별한 날에는 애완견이든 길 잃은 개든 아름다운 꽃 화환이나 금잔화 화환으로 개들을 장식합니다. 주홍색 가루쌀 요구르트로 만든 붉은 티카를 이마에 새기는데 이는 신성함의 상징이자 이 개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에는 개들이 왕처럼 대접받는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네팔 부처님 탄생지
네팔의 룸비니는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위치하고 인도의 카필라바스투에서 동쪽으로 29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마야데비 여왕이 시타르타 고타마를 낳은 곳으로 나중에 그녀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전파한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로 알려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인 기원전 6기 23년에 룸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3세기부터 불교 순례의 중심지였다는 중요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원과 사리탑의 고고학적 유물이 그 예입니다. 네팔을 방문하면 룸비니를 탐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광객은 종종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240km 떨어진 약 2600년 전에 지어진 성스러운 정원인 마야데비 사원을 방문합니다. 룸비니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룸비니 외에도 네팔에는 카트만두 계곡 치트완 국립공원, 사가르마타 국립공원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적지가 3곳 더 있습니다. 네팔과 같은 보수적인 나라에서 아동 결혼율이 높다. 결혼은 부모가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부모가 문화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자녀를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네팔에서는 12세 소녀도 결혼합니다. 약 40%의 소녀가 아직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8세가 되어도 결혼하지 못하면 가족에 의해 사창가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곳 여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생식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견뎌낼 수 없다면 집을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오늘날에도 네팔의 많은 어린 소녀들이 가족의 강제 결혼을 피하거나 가난과 집안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인과 함께 도망칩니다. 네팔의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사춘기의 사랑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들은 관계를 합법화하기 위해 몰래 도망쳐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결혼하는 커플도 많습니다. 정부는 20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했지만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과일결혼 네팔의 흥미로운 풍습. 네팔의 뉴아르족은 모든 젊은 여성이 평생 3번 결혼해야 하는 매우 독특한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벨상가 비바하, 벨상아 비바하라고 불리고 두 번째 결혼은 고파르 라크네, 고팔 라츠네라고 불리는 태양과 결혼하며 마지막으로 남편과 실제 결혼을 합니다. 이러한 결혼 의식은 네와르 불교와 힌두교 전통 모두에서 거행됩니다. 네와르족은 여성의 남편이 죽더라도 시바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또한 소녀들이 사춘기 이전에 결혼하면 신들이 다른 성별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준다고 믿습니다. 과일 결혼인 벨랑가 비바하는 어린 소녀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치르는 첫 번째 의식으로 순수하고 결백함을 보장합니다. 소녀들은 시바신의 상징인 나무,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벨과일과 결혼합니다. 벨과일을 이용한 결혼식은 소녀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보통 9살 때 거행됩니다. 벨랑가 비바하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의식으로 몸을 정화하기 위해 발바닥을 붉게 칠하는 의식으로 시작하여 아버지가 딸의 순수함을 시바신에게 바치기로 동의하는 케나르된 의식으로 끝납니다. 이 관습은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적어도 태양과 피망과 함께라면 여성들은 여전히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예를 잃지 않고 이혼하거나 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망과 태양과 함께라면 소녀들이 조혼을 꺼리기 때문에 아동 결혼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민족적 다양성. 네팔은 풍부하고 다양한 민족 전통을 지닌 신비로운 문화적 테피스트리입니다. 이 나라에는 80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이 조화와 평화 속에 살고 있으며 163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을 사용합니다. 네팔의 다양한 민족은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각기 다른 문화 전통 그리고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 문화 그리고 종교는 네팔 사람들의 독특함을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종교, 축제, 음식, 음료, 언어, 음악, 민속 철학 등에서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이러한 특징들은 혼합하기 어렵습니다. 북쪽의 티베트 버마인과 남쪽의 인도 아리아인은 서로의 관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집단입니다. 쉐르파족은 주로 히말라야 지역에 거주하며 티베트와 쌀을 거래하고 문화를 교류합니다. 그들은 티베트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바훈족과 채트리족은 전국에 걸쳐 거주하며 주로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합니다. 반면 네와르족은 사업 지향적이며 주로 카트만두 계곡과 네팔 전역의 마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팔의 다양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네팔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나라.
이 나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매우 밀집되어 있으며 카트만두 계곡만 해도 방형 15km 이내 7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카트만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는 부다나트 스투파 파슈파티나트, 사원 스와얌부나트 스투파 원숭이 사원 창고 나라얀 사원, 그리고 바산타푸르 카트만두 파탄에 있는 세 곳의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이 있습니다. 방문할 만한 유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도 찾습니다. 네팔이라고 하면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과 등반가들의 도전을 상징하는 우뚝 솟은 에베레스트 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은 고요함과 평화로도 유명합니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네팔은 세상의 번잡함 속에서 잠시나마 삶의 압박을 잊고 천천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성한 여행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팔의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네팔을 선택합니다. 분명 누구나 한 번쯤은 이곳을 방문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네팔의 독특한 시간대. 세계에는 24개의 시간대가 있으며 각각 1시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일부 시간대는 정치 지리 또는 사회의 변화나 새로운 관습으로 인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차이는 보통 1시간 또는 30분입니다. 반면 네팔은 어떤 국제 규칙도 따르지 않습니다. 네팔의 시간은 GMT 플러스 4를 기준으로 하며 그리니치 표준시에서 45분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 히말라야 국가는 네팔 표준시 NST라는 자체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 표준시는 1956년 정책 이반자들이 국가의 시간을 결정하는 경선을 수도 카트만두 동쪽에 위치한 신성한 산봉우리인 가우리샹카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콜카타를 경선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네팔 시간은 10분 앞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도 시간은 네팔 시간보다 15분 느립니다. 두 이웃 나라 사이의 시차 때문에 네팔 사람들은 항상 15분 늦고 인도 사람들은 15분 일찍 간다는 농담이 생겨났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자국의 독특한 시간대를 네팔 타임 스트레치라고 부르는데 15분 차이를 늦을 경우 유예 기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네팔 사람들이 더 큰 이웃 나라인 인도보다 몇 분 앞선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팔 사람들은 서양과 비교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레고리력보다 56년 6개월 앞선 고대 달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트만두의 연도는 2076년입니다. 네팔을 방문하신다면 시간과 날짜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렇게 네팔에 대한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사실 2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네팔에 대해 가장 흥미롭게 생각했던 사실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네팔의 개날 기념 행사를 꽤 즐겼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팔의 일처다부제 전통은 그 문화적 맥락에서 분명 매혹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저는 이 전통이 혹독한 환경과 부족한 자원에 대한 독특한 적응을 반영하여 가족들이 땅을 분할 없이 유지하고 생존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돕는 방식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시스템은 복잡하고 여러 남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여성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일반화되고 정서적 친밀함이 배타적으로 여겨지는 제 삶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습이 다양한 문화에서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합니다. 이 전통에 대해 배우면서 인간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환경과 역사에 따라 해결책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